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겨울철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입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인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송효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겠어야지요. 쪽방창사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 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인근 2개 농가의 음성 판정 이후 발생 농가 인근 동일 소유주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이번 살처분 농장은 관인면 초과리에 위치하고 돼지 5,9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예방적 살처분 농장 주변에는 방역차 석 대가 투입돼 방역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재난상황실 근무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8시 19분쯤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의 한 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 한 대가 사고가 나면서 8중 추돌이 된 상황으로 운전자 등 10명 중 1명만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해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38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화재로 2층에 사는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2층 세대 내부 59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TV 확인 결과 외부에서 방황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화재의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평균 3.12% 떨어진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떨어지면서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의 하락폭이 큰 이유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3% 넘게 떨어졌는데요. 경기도는 2배가 넘는 약 7%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경기도 일대는 2021년에 GTX 호재를 기반으로 외곽지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고요. GTX 호재로 많이 올랐던 의정부나 혹은 의왕시 혹은 동두천, 양주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격 되돌림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2022년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현재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거래 절벽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2022년에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유가 일단 그동안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금리와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원인들이 2023년을 기점으로 일정 부분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도 일정 수준 상단이 정해져 있고요. 가격도 일부 조정을 받았고 대출 규제도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완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정부, 포천, 양주 등 경기 북부의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2021년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2022년에 상당 부분 되돌려진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가격 부담감이 상당폭 줄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교통 호재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구체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 중심으로는 이 호재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가격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2023년에는 반영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되게 사는 게 그게 건강 유지하는데 그리고 노후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는 게 아닌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금전적 부분인 셈인데 시민들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미관리비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인데도 적어도 150 내지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277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기본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노후에 생각해서 그 외에 작은 상조나 우체국 같은 작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거를 조금나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개인연금 들은 거 있고 그런 거 이제 매달 나오는데 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기대보다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등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덜 받는다는 게 좀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젊은 층 사이들에선. 찬성입니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지. 그렇게 가려면은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게 하나의 공유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내고 덜 받는데 찬성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의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최근 물가 급상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